상품 원가 잘못 계산하면 바로 적자 납니다. 오늘 영상에선 원가 계산하는 꿀팁과 중국 사입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저도 이 방식으로 5년 동안 소싱을 하고 있고 적자가 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모두 뺐으며 영상 끝엔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상품을 예시로 원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어밴드가 보이시죠? 헤어밴드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머리에 끼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러면 손바닥 크기만한 정도로 포장이 되어서 와요. 이 정도, 손바닥 크기만한 정도면은 270을 곱하면 저희가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기를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어밴드가 지금 얼마인가요? 10.5 위안이죠. 그럼 10.5 위안에 아까 제가 270을 곱해야 된다고 했죠? 270을 곱하면 이 헤어밴드의 원가는 2,800원이 됩니다. 이 270 안에는 위안,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따지면 210 위안인데요. 이 210 위안에 관세, 부가세, 인건비, 해운료 등 다양한 수수료들이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 위안을 그냥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수료도 모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0 위안에서 좀 더 더한 270을 곱하면 이 헤어밴드의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는 아까 손바닥 크기만 하다고 했는데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류를 시키게 되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되나요? 손바닥 2개 정도 크기가 되는 상품. 쉽게 말해서 저희가 보는 모니터의 크기 정도라고 한다면 270이 아니라 300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제가 계산기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8위안, 원피스 하나가 28위안이죠. 28위안에 아까 제가 며칠 곱해야 된다고 했죠? 300을 곱합니다. 그러면 8,400원이 돼요. 이 원피스는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받아봤을 때 한 개당 8,400원의 원가를 가집니다. 아마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모니터 한 개 정도 크기가 되는 상품을 소싱할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텐데요. 300을 곱하면 여러분의 상품의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피가 더 커지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제 사례인데 제가 2년 전에 자동차의 에어매트를 구매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300을 그냥 곱하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어매트의 원가가 80위안이니까 80위안에 제가 300을 처음에 곱했잖아요. 24,000원인 줄 안 거예요, 원가를. 근데 나중에 관세랑 수수료 이런 기타 비용들을 모두 계산하고 나니까 이게 3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400을 곱해야지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엑셀로 제가 정리를 하나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 판매가를 61,900원으로 설정했고 처음에는 이게 원가가 24,000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계산해 보니까 5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300이 아닌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0을 곱했어야 됐고 원가는 24,000원이 아닌 32,000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42%, 그러니까 기존의 55% 대비해서 13%나 떨어진 마진율을 갖고 있던 거죠. 아니 40% 마진율이면 되게 좋은 상품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마진율 그 자체가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원가 계산을 잘못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10%, 20% 정도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마진율이 55%였지만 셀러분들을 보면 20% 마진, 10% 마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원가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마진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가 계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음은 제가 관세사무소에서 받은 청구서를 바탕으로 많은 셀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케이스와 B 케이스가 있는데요. A 케이스를 보면 용적 중량 0.57, 82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B는 3.06에 400으로 나오죠. 여기서 중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죠. 400kg다. 여기는 82kg다. 그런데 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상품을 사입할 때는 이 1cbm을 기준으로 각종 수수료들이 계산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를 1cb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용적이 바로 이 cbm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1cbm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0.57cbm일 경우에 토탈 2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0.57에서 여기 3이 되려면 6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26만원에서 6배를 곱해가지고 약 160만원 정도가 나오는 줄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단순히 0.57에서 3이라고 해서 6을 곱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156만원, 160만원이 아니라 64만원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적만 보고 정배율로 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유의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사입을 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받게 되는지 총 8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중국 업체에 물건을 사겠다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게 됐을 때는 다양한 요인들이 뒷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 사이트에 의뢰를 해서 저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죠. 상품 찾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상품 소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소싱 말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구매 대행 사이트에 구매를 의뢰하면 되는데요. 중국 구매 대행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십 건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6년 동안 사용한 구매대행 업체를 소개해 드릴 거긴 한데요. 만약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구매대행 업체가 아닌 여러분이 직접 찾는다고 하신다면 꼭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2개의 업체를 선별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업체는 결제 수수료가 1%이고 B 업체는 결제 수수료가 5%입니다. 이걸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희가 100위안짜리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업체의 경우에는 이 100위안의 구매 수수료가 몇 프로죠? 1%죠. 그럼 1위안의 구매 수수료를 생깁니다. 반면에 B 업체의 경우에는 여기 결제 수수료가 5%라고 했죠. 그러면 5위안의 구매 수수료를 챙깁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 보게 되면 A 업체가 더 싸니까 A 업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매를 맡기게 되면은 구매 대행 업체는 저희의 상품을 구매해 줍니다. 이때는 구매 대행 업체가 달러로 먼저 1차 환전을 해서 중국은행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럼 중국은행은 이를 다시 위안으로 환전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1688 도매상에게 위안을 송금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전은 몇 번 일어나죠? 2번 일어나잖아요. 저희가 환전을 해봐서 알지만 환전을 할 때마다 환전 수수료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대행 업체에서 볼 때는 단순히 현재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메모장으로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만약에 200위안이라고 볼게요. 업계 통상 5% 인상을 해서 환율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를 반영하면 210위안이죠. 이 210위안을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에 대한 본인들의 적자를 메꾸는 겁니다. 보통은 5%인데 이 A 업체의 경우에는 환율이 여기 보면 10%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0위안이 10%를 인상하게 되면 220위안이 되는 거예요. 업계 통상이 5%라고 했잖아요. 그럼 10위안이 2개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10위안에 저희가 상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품의 개수만큼 이분들은 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이처럼 뒤에서 어떤 수수료를 챙길지 모르니까 이 부분까지는 꼭 체크하시고 구매 대행 업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구매 수수료가 싸다고 해서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상품을 구매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1차 결제입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상품을 구매하면 1688 도매상이 상품을 보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상품을 보내줍니다. 중국 내륙 운송이라고 제가 써놨죠. 여기 보시면 중국 전역에서 이 지역으로 상품을 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쪽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웨이하이시라고 해서 한국이랑 가장 가까운 도시죠. 아무래도 한국이랑 가장 가깝다 보니까 해상무역이 예로부터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료와 항공료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상품을 보내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구매 대행 사이트에 창고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알기 쉽게 우리 집 현관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저희 집으로 상품이 오면 어떡하죠? 박스를 뜯어보고 이 상품이 저희가 시킨 게 맞는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가 여기서 상품이 이상한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제가 캡처를 했는데 사이트에 나오는 색상이랑 다르다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이게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입고를 시키시면 되고요. 나는 이걸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반품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상품 검수를 마치고요. 입고냐 반품이냐 이런 여부를 이쪽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입고를 해주겠다라고 답변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단계고요. 4단계로 넘어갈까요? 이제 우리 집 현관에서 상품이 왔으면 창고로 넣어야겠죠. 휴지나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 쓰진 않으니까 창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창고에 넣어두는데 여기서 특이한 작업을 하나 해요. 바로 원산지 표시 작업입니다. 이 원산지 표시 작업이 뭐냐 하면 이 상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저희는 당연히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지겠죠. 그런 표시 작업을 상품 하나하나마다 스티커로 붙이게 돼요. 이러한 작업에 대한 인건비가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건이 많게 되면 이보다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관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 관세가 감면되는 거 너무 좋죠.
그렇지만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면 원산지 증명을 하지 않고 관세 8%. 참고로 관세는 기본적으로 8%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이 8%보다 낮게 내는 거죠. 원산지 증명을 안 하고 관세를 8% 내겠다라고 했을 때 2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원산지 증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세가 1%로 감면이 되어서 여기 제가 4천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4천 원입니다. 4천 원이 발생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이 3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만 4천 원이죠. 그럼 원산지 증명을 안 한 것보다 더 비싸지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케이스 2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원산지 증명을 안 해서 관세를 8만 원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산지 증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관세가 이렇게 감면이 되고 2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도 3만 원이 나왔다고 보면 총 5만 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더 비쌉니다. 오히려 원산지 증명을 한 게 더 이득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는 정말 힘듭니다. 좀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서 기준을 하나 설정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이 5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시면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일 가능성이 높고요.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면 50만 원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원산지 증명은 안 하셔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신경 쓰지도 말고 원산지 증명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관세 감면을 왜 해주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FTA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되게 어려운 용어죠. 옛날에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랑 나랑은 친구다. 세금 앞으로 감면해주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이 더 수입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인 거죠. 2015년에 체결을 했고 여기 5년 뒤에 7,500개로 늘리고 20년 뒤에 11,000개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관세를 절감해주는 물건 폭을 넓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참고로 배대지라는 게 무엇이냐면 배송 대행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배대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배송을 대행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현관에 와서 이제 입고를 최종적으로 시켰다면 여기서 원산지 작업을 하게 되고 박스가 이런 식으로 포장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는 택배 발송하는 중에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막 던져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박스를 재포장해 주어야겠죠. 저희가 해운이나 항공을 통해서 저희 나라로 받는데 더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의 재포장을 여기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이냐 항공이냐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 업체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해운을 선택하면 돼요. 제가 이것도 좀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5kg가 넘는다 라고 하신다면 해운 발송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5kg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항공으로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셀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냥 해운으로 하는 게 보통 맞습니다. 샘플로 저희가 뭐 처음에는 5개, 10개 이렇게밖에 주문을 안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보통 100개, 200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어쨌든 5kg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 주소로 발송해 드릴까요를 물어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품을 구매할 때 그쪽에 다 써놓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게 뭔가요? 더블 체크죠. 여기서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매 대행 업체가 어디로 배송해 드릴지 먼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저희가 원하는 주소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른 업체를 써봤잖아요. 거기서는 이 더블 체크가 안 되니까 주소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쿠팡 로켓크로스를 할 때였는데 이게 다른 데로 입고가 되다 보니까 제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그 상품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더블 체크를 해주시는지 여부도 구매 대행 업체를 찾을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가 사실 비용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해운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해운을 통해서 저희 상품을 발송합니다. 한국으로 드디어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매 대행 업체랑 이야기하지 않고 관세사 사무소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상품이 통과하면서 내야 되는 입장료인 관세, 부가세 이런 수수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관세사 사무소에서 모두 처리해 줍니다. 상품이 도착하면 저한테 카톡이 이렇게 와요. 저희 상품 도착했다. 내 박스가 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도착하고 컨테이너에서 저희 상품을 빼는 것은 내일 진행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주소 확인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총 4박스인데 1번 박스는 여기로 가고 2, 3번 박스는 여기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박스는 이 지역으로 가는 거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내고 싶지 않지만 꼭 내야 되는 이 청구서를 같이 보내주십니다. 이 청구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청구서에는 이렇게 다양한 수수료들이 있어요. 관세, 부가세, 통관 수수료, 여기 해운료, 그리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 대행 업체의 수수료 목록을 보면 이런 BL 발급료, 관세사 수수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BL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적었죠. Bill of Landing, 즉 선적 서류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이 배대지 창고에서 해운에 혹은 항공에 저희 상품을 나눠주잖아요. 저희 박스를 주는데 이 박스가 어디 건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박스가 로지캐커 X 겁니다. 이 박스는 A셀러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해운 또는 항공 담당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서류 있죠. 이거를 바로 BL 서류라고 합니다. 그 BL 서류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 바로 인건비가 19,2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10% 별도고요. 이거는 구매 대행 업체마다 이 수수료가 다르니까 이 또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 당연히 관세, 부가세 이런 것들을 내는 데 있어서 관세사에서 모두 처리를 해주니까 그에 맞는 인건비를 제공해야겠죠. 여기 21,000원이라고 나옵니다. 저희 청구서를 가볼게요. 이 또한 관세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마다 용어는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통관 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 23,100원. 이 관세사 수수료입니다. 21,000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23,100원이죠. 통관 수수료가 바로 관세 수수료입니다.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냥 대충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BL 발급료, 아까 제가 이 누구의 셀러 거다라고 이름 적는 그런 선적 서류 있죠. 그 선적 서류에 대한 발급료를 여기 핸들링 차지라고 해서 19,200원에 요 10% 부가세 10% 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주면 저희는 토탈 합계만 이체를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3차 결제를 마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잠깐 2차 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2차 결제에는 이 원산지 표시 작업, 박스 재포장 등 인건비에 대한 결제를 해줘야 돼요. 이 인건비를 결제해야 저희 상품이 당연히 보내지겠죠. 택배비를 내야지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 결제를 2차 결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1, 2, 3차 이 세 가지 결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품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아니 그럼 나는 사무실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을 했고 많은 셀러분들이 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물건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사무실을 따로 구해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받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관세사 사무소에서 두 가지를 요청해요. 첫 번째는 택배고 두 번째는 화물입니다. 택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 이틀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반면에 화물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직접 당일 배송해 주십니다.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물로 오게 되면 당일에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품이 지금 너무 급하다라고 하시면 화물로 하시면 되고요. 좀 급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택배로 그냥 여유롭게 받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화물이 좀 더 비싸겠죠. 지금까지 8단계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알 때는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곱씹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270을 곱해야 된다. 300, 400을 곱해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단순화해서 그냥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것은 270을 곱하면 되고요. 이 손바닥 두 개 크기, 모니터 정도 크기까지는 300을 곱하면 얼추 원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차량용 에어매틱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150cm거든요. 이 경우에는 400을 곱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하셔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매우 큰데 무게는 되게 작잖아요. 이런 경우와 반대로 아령은 부피는 되게 작은데 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가죠. 이러한 두 가지 케이스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300을 곱하면 얼추 원가에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볼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매 대행 사이트에 대해서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홀세일 차이나라는 구매 대행 업체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거의 6년 동안 이 업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를 사용하는 동안 여러 번 다른 업체를 사용해 봤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환율 문제도 있었고요. 소통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송지를 다른 데로 보내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다시 홀세일 차이나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업체를 사용해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거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안전하게 사용한 업체가 이 홀세일 차이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입도 저희가 배웠고요. 실제로 저희가 받는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사입 프로세스도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품을 등록해야 됩니다.
상품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쿠팡은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잘 팔리잖아요. 물론 이것도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쿠팡은 어느 정도 운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료로 전자책 하나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료 전자책이라고 해서 대충 작성했냐?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하려고 정말 고심했거든요. 무려 49페이지 분량입니다. 무료 전자책인데도 49페이지 분량이고 이것만 읽으셔도 여러분의 상품이 빠르게는 15분의 상품 순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꼭 이 전자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저한테 1대1로 강의는 안 하시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셀러입니다. 당장 제가 계획하고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전자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과 지금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제 강의의 최종 목적지는 명확해요. 월 300만 원을 벌어주는 상품을 3개 찾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상품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흔들림 없는 월천 스토어, 그 로직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저 역시도 부단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제 강의에 있어서 단계적인 목표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1대1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1대1로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뭔가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쉽진 않아서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단톡방을 만든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냐 하면은 대충 답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초보 셀러 시절에 누가 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꼭 이렇게 1대1 혹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실제로 내가 셀러 활동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단톡방이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단톡방에 대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단톡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판매하는 상품의 순위가 올라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의견, 궁금증을 마구 발산해주세요. 저 역시도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